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렇게 이승민 대표님, 네, 마케팅 때문에 고민입니다라고 이 책의 저자이신, 네, 마케팅 때문에 고민입니다라는 이 책의 저자이신 이승민 대표님을 함께 모시고 예, 책으로 이 책을 통해서도 이승민 대표님 알게 됐고 또 이승민 대표님의 유튜브 채널도 자연스럽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예, 한 지인분의 소개로 이승민 대표님을 알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더더욱 이분에 대한 매력에 푹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육아휴직, 복직 지금 제가 정확하게 3일차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예, 이렇게 정신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승민 대표님 특강을 꼭 듣기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퇴근해서 왔습니다. 오늘 정말 의미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행복한 시간 함께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저희 지금 이승민 대표님의 이 특강이 마치시고 나면요. 저희가 이렇게 안내를 드립니다. 이승민 대표님에 대한 특강을 블로그 후기로 남겨주시는데요. 가급적이면은 저희가 이렇게 모바일, 핸드폰 있죠. 이 핸드폰 한 면에 보일 수 있도록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드래그 하지 않아도 핵심 위주로. 그러면 누구나 다 부담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함께 좋은 시간 만들겠습니다. 예, 우리 넷째가 갑자기 아빠를 찾는데요. 제가 그러면 빨리 저희 이승민 대표님을 소개하고 본격적으로 제가 마이크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승민 대표님을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제가 하면 되나요, 이제? 제 목소리가 다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아유, 다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그 정득기 사장님, 다둥이 아빠답게 사랑이 많으시고, 항상 미소가 가득하신 분이 운영하시는 독서 모임이라고 해서 아주 그 그냥 주저없이 오게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마케팅 강의 이런 게 아니고 그 미리 아마 공지를 들으셨을 것 같은데 질문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하는 그런 거 중심으로 Q&A 중심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제가 여기 지금 와 계신 분들 중에 제가 또 뭐 운영하고 있는 모임에서도 와주신 분들이 계셔서 일단은 여기 이제 제가 처음 뵙는 분들의 질문을 최우선으로 제가 그 구글 시트에 정리된 순서대로 좀 대충 답을 살짝 생각해서 왔는데 그거 얘기 중심으로 좀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잠깐 혹시 화면 공유를 해도 될라나요? 네, 했습니다. 해도 되나요? 자, 그러면 제 화면이 보이시는 거예요, 이제? 네. 한글로 그냥 너무 오늘 오후에 봐가지고 한글로 그냥 대충 써봤습니다. 혹시 권태숙 사장님 이 누구신가요? 혹시 손을 한번 들어주시면 안 오셨구나. 그냥 안 오셨어도 질문에 대해서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권태숙 사장님이 이렇게 써주셨어요. 대표님, 저희 온라인이 화면 공유가 지금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 한 번만. 화면이 안 되나요? 어허, 화면 잠깐만. 공유 되고 계시나요? 지금 안 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이제 보이시죠? 네, 잠시만요. 보입니다. 되고 있어요. 네네네. 네, 글씨를 좀 키워가지고 이렇게 해드릴게요. 그냥 제가 아까 전에 막 쓰다가 조금 시간이 남아서 색깔도 좀 입혀가면서 해봤습니다. 자, 권태숙 사장님이 그렇게 물어주셨어요. 잠깐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네. 온라인이 익숙치가 않은데 마케팅할 방법이 막막합니다. 사실은 익숙하지 않고 마케팅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은 별 답이 아닐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그냥 해보는 게 중요해요. 뭐라도 뭘 잘하는 것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싱을 배우거나 뭐 새로운 걸 배울 때는
처음부터 가가지고 잘하는 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잖아요. 복싱 하러 가면은 뭐 스텝을 배우고 또 테니스 배우러 가면 공을 던져가면서 툭툭 스트로크를 막 그냥 하는 것처럼 일단은 마케팅할 방법 자체를 지금 뭘 생각해야 될지도 모를 정도라면 우선은 그냥 뭐 블로그를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일일 1포스팅 워낙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블로그가 힘들면 인스타를 해보는 겁니다. 인스타가 더 짧으니까. 그냥 꾸준히 뭔가 사진을 하나 올리고 뭔가 내가 게시물을 달고 그 공간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어쨌든 댓글이 됐든 뭐가 됐든 주고받는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제일 중요한 첫걸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막막한 상태에서는 무엇이 되었건 간에 무식하게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여기 이 말이 되게 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시간을 들여서 시작해 보다 보면은 이제 하다 보면요 답답해져요. 그렇지 않을까요? 막 블로그 글 썼는데 내가 지금 뭐 하나? 내가 인스타그램 올리고는 있는데 지금 내가 뭐 하는 건가 싶을 거란 말이죠. 그럴 때 그 답답함이 오면 또 막 노력을 해가지고 검색을 하든 물어보든 답을 찾게 되고요. 그렇게 하면 조금 실력이 늘고 또 하다 보면 또 답답해지는 거죠. 그렇게 뭐 열받고 답답하고 짜증나면서 조금씩 조금씩 느는 게 마케팅인데 꼭 마케팅만 그런 게 아니라 마케팅도 그 어떤 모든 뭐 기술을 배우는 방식하고 그 과정만큼은 똑같다는 거죠.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김문아 사장님이 되게 좀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마케팅을 하면은 뭐 이제 필연코 세일즈라는 영역하고 연결이 되는데 거절의 마음 상하지 않는 법이라는 게 있어요. 제 유튜브에 딱 요 내용으로 찍어둔 게 있거든요. 요거 나중에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제가 막 세일즈 할 때 도저히 입이 안 열리는 사람이 봐야 할 영상이라고 해서 해둔 거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 이거 세일즈 클로징이라는 책에 나오는 부분인데 내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팔기 위해 최선을 다한 이유는 도덕적인 의무감 때문이었다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안 팔면 내가 도덕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는 거야. 팔면 마치 뭐 내가 이익을 취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건 많이 해보셨을 텐데 내가 안 팔면 마치 무슨 죄를 짓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 말은.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건 꼭 한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영상. 이런 게 있어요. 이제 뭐라 그러지? 이런 게 있습니다. 난 이제 이게 어떤 부분에서 자꾸 이런 거절 당하는 것에 두려움이 있고 팔기가 두렵냐면은 보통 사람들은 내가 이것을 팔았을 때 느끼는 내 개인적인 이익, 나에게 생기는 이익을 바라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물건을 팔아서 저 사람이 내 물건을 사게 되면 저 사람이 아니, 나한테 얼마가 벌리고 어느 정도의 마진이 생기고 나한테 어떤 이윤이 생긴다.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면 자꾸 그런 두려움이 생겨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저 사람 뻔히 내가 이거 팔면은 내가 또 얼마 버는 거 알 텐데 응? 그러니까 비굴해지고 뭐 그런 경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나한테 생기는 이익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한테 물건을 팔고 저 사람이 그 물건을 사서 쓰게 되었을 때 저 사람이 얻게 되는 이익을 생각해야지만 자신 있게 팔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관점의 전환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들고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사실은 자신 있게 내가 그 사람한테 생기는 이익만 집중할 수 있게 해도 되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어, 나한테 생기는 이익 말고 고객한테 생기는 이익을 좀 집중해서 보면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밑에 붙였는데 거절에 마음 상하지 않는 방법은 없습니다. 사실 저도 거절당하면요 힘들어요. 여기 조은정 사장님 지금 미소를 보내주고 계신데 제가 사장님한테 만약에 저 사장님 이런 거 하고 있는데요 저 와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라고 말했을 때 제가 바빠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은 저도 그 거절이 아무렇지도 않을까요? 저도 이렇게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하는 겁니다. 근데 훈련을 하는 거죠. 훈련을. 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거절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중요한 건데 뭐 옛날에 그 저 유튜브 영상에도 말을 했는데 사랑을 고백해야지만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강의한 내용이 있어요. 누군가가. 근데 고백을 안 하면 안 된다. 이제 결론은 이거였는데 고백을 안 하면은 자꾸만 이거 고백할까 말까 그게 내 고민인데 고백 딱 하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저 사람이 뭐라고 답하든 말든 일단 나는 고민을 그 사람한테 던졌고 그 사람이 만약에 노 하면은 저는 그 깔끔하게 버리고 물론 아프지만 다른 사람 찾아가면 되는 거. 세일즈는 더더욱 그렇잖아요. 세일즈라는 거는 수많은 잠재 고객이 존재하는데 내가 일단 내가 딱 생각했던 제일 사줄 것 같은 사람을 만났을 뿐인 거거든요. 그 사람이 던져야 그 사람이 거절을 할 거 아닙니까? 거절했으면 그 에너지를 이제 더 이상 고민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배워야 되는 건 거절 당했을 때 그 사람하고 영원히 빠이빠이 하지 않는 기술. 아, 지금 예를 들어 조은정 사람이 거절했어요. 그랬을 때, 아,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헤어지는 사람은 그냥 초보인 거고, 조금 고수가 될수록, 아, 예, 사장님, 네, 뭐, 안녕히 가세요라고 하면서도 지금은 필요 없으신데 혹시라도 나중에 뭐 제가 하고 있는 그게 언제라도 필요해지시면 편하게 문의 주세요. 뭐 이런 다음 버스가 있는 거를 열어놓고 오면 그런 기술을 배워가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사장님들 그 하시다가 제가 이거 하다가 저 혼자 일방적인 답을 준비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중간에 이 손을 들어주시거나 채팅을 보내주시면 제가 좀 소통하는 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근데 모두가 다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지? 잠깐만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제 다 한 화면에 다 보이게 해놨으니까 그 필요하신 분은 손 드는 마크를 주시면 제가 볼 수 있거든요. 해주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 잘 설명했다고 하는데 혹시나 이해 못하신 분들도 계시니까. 그리고 장원민 사장님 오늘 질문하신 분들이 안 계시네요. 잠깐만요. 라짜짜짜. 어, 어, 이제 한 화면에 다 안 보이는구나. 네. 아무튼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장원민 사장님이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1인 기업 마케팅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아, 제목을 이렇게 적어주셔갖고 제가 이거는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는데 이거는 질문이 약간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이어야 되는데 정확하게는 막 1인 기업 마케팅 방법보다는 뭐 예를 들어서 1인 기업이 시작하기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아니면 뭐 제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요로 저한테 좀 적합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러면 제가 조금 생각이 쉬울 것 같은데 약간 이제 좀 어려워서 그냥 제 마음대로 해석을 해봤어요. 어, 일단 1인 기업이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거는 블로그랑 인스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나마 가장 적은 에너지로 조금 유입을 이뤄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유튜브는 조금 어렵잖아요. 우리 다둥아빠님, 우리 정득기 사장님 유튜브 해보시잖아요. 유튜브 어때요? 유튜브랑 블로그랑 블로그 훨씬 낫습니다. 그렇죠. 네.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아주 허접입니다. 유튜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구독자고 뭐고 다 포기하고 제 거 광고만 막 올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좀 쉬운 걸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일 쉬운 건 인스타인 것 같고 그 다음이 블로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보시면요 요새는 그냥 널렸어요 방법이. 그러니까 내가 어떤 방법을 정한 다음에 되게 중요한 거는 뭐든지 한 5번, 뭐 10번 정도 하고는 아 효과 없네, 막 아 난 소질이 없다 이러고 포기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그냥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잠깐 제가 이거 강의를 하기 전에요 여러분 마케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말씀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줌을 참여하고 계시죠? 줌 강의에 있어서 굉장히 그 중요한 제가 마케팅 강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마케팅의 기본은
고객을 만족시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저도 시간을 들여서 이거 저 유료 강의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랑 만나신 분들께 만족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름대로는 정리했고 했는데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노력해 주셔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표정을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지금 굉장히 심각들 하십니다. 지금 뭔가 집중해 주시는 건 좋은데 표정들이 다 이러고 듣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러고 있으니까 제가 이거 화들이 나셨나 이거 저 때문에 뭐가 기분이 언짢아지셨나 지금 오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누구를 만나고 뭐 어떤 업을 하시던 자, 자기의 표정이 상대방한테 어떻게 읽히는지를 생각하는 사람하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다못해 미팅을 하면서 밥 먹고 난 다음에 식당에서 마쳤는데 이제 여자분들은 이게 습관에 배어 있는데 남자분들 중에 막 입에 고춧가루가 껴 있는지 이런 것조차도 생각 안 하고 막 하하 막 해맑게 웃고 있는데 여기 막 김이 껴 있고 이러면은 상대방이 계속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나의 모습이 상대방에게 어떤 에너지를 줄까 아니면 어떤 영향을 끼칠까를 생각하는 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훈련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웃어주셔야 제가 에너지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남현섭 사장님, 예, 제가 요즘 아주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우리 저의 모임에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이신데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온라인 판매를 처음 하려고 하는데 뭔가 온라인 판매를 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뭔가 어디선가 들은 것 같은데 해보려고 하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거죠. 제일 좋은 시장을 알려드릴게요. 요즘 너무 스마트 스토어가 많잖아요. 근데 스마트 스토어는 되게 좀 거창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자, 스토어 뭐 세팅도 해야 되고, 뭐이 몰 이름도 만들어야 되고 상세 페이지도 만들어야 되고 가격도 정해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중고나라에서 먼저 해보시라는 거예요. 자, 중고나라에서 어떤 물건이 돼도 좋습니다. 뭔가 내가 조금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활동을 해보는 거예요. 비싸게 팔라는 게 막 뭐 사기를 치고 이러라는 얘기가 아니라 한 시가가 5만 원 정도 형성돼 있는 거를 이제 중고로 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라고 해볼게요. 근데 중고로 보니까 중고 가격이 조금 막 다양해야 돼.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좋은 게 어떤 거냐면요. 아주 비싼 물건. 예를 들어서 여기 엄마들이 많은 것 같은데 유모차 중에 스토케라는 거 아시나요? 스토케 비싸죠. 스토케 유모차가 한 190만 원 하잖아요. 그런 거를 중고로 사보면 중고 가격이 되게 천차만별이에요. 싸게 파는 거는 뭐 60만 원짜리부터 비싸게 파는 건 170만 원, 180만 원짜리가 있죠. 그러면 내가 적당하게 봤을 때 한 지금 이 정도 연식이면은 한 130만 원짜리야. 그거를 내가 파는 사람들 여러 명 연락해서 130만 원짜리를 125만 원, 120만 원으로 깎아서 사보는 거예요. 첫 번째.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돈을 번다는 거는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싸게 가져와서 비싸게 팔면 되는 거거든요. 되게 심플하죠. 근데 그것을 연습하는 곳이 중고나라라는 거예요. 많은 분 저한테 오신 분들 이런 분들 많아요. 저 가격 깎는 건 절대로 못해요. 막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 그거 극혐이에요. 뭐 이래요. 그런 분들은 그만큼 마진을 많이 못 먹는 분이에요. 자, 되게 중요한 겁니다. 싸게 가져올 수 있는 능력. 이 능력이 아주 중요해서 더 조금이라도 더 싸게 가져오려고 한꺼번에 왕창 사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죠. 딜을 하는데 사장님, 제가 그 뭐 두세 개 살 게 아니고 이번에 한 500개 살 테니까 가격을 확 낮춰주세요. 그래야 제가 더 사죠, 사장님. 이런 식의 딜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어떤 물건에 대해서 싸게 가져올 수 있는 그 능력을 연습하기 되게 좋은 게 중고나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 물건을 일단 몇 개 선정해 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내가 스토키 유모차가 필요 없어. 그럼 우리 집에 좀 뭐 스토키 유모차를 몇 대 갖다 놓는 거예요. 한 5개를. 그렇게 모집할 수도 있잖아요. 잘 팔리는 아이템이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당 예를 들어서 내가 120만 원에 가져왔으면 원래 가격이 130만 원이면 130에 팔 수 있잖아요. 130에 올려놓고 한 3만 원 깎아줘서 7만 원 마진을 볼 수 있죠.
자, 비싸게 파는 것도 이제 그 다음에는 싸게 가져오는 능력을 연습하고 글을 막 현란하게 잘 써가지고 사진도 잘 찍고 이래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남들보다 비싸게 파는 능력을 연습하는 거예요. 중고나라에서. 이렇게 물건을 5개, 10개, 20개, 30개, 40개, 50개 팔면은 자기도 모르게 어떤 능력이 생기냐면은 싸게 가져올 수 있는 능력, 그다음 비싸게 파는 능력, 사람을 응대하는 능력, 딜하는 능력이 막 생기는 거예요. 진짜 생겨요. 그러면 백화점 가서도 물건을 깎을 수 있게 됩니다. 자, 백화점 가면 물건을 깎을 수 있나요? 못 깎나요? 백화점에서 나는 물건을 깎아봤다. 우리 조은정 사장님 한번 경험을 공유해 주시죠. 어떤 거 깎아보셨나요? 그 세일하기 저희 직전이나 예, 아니면 좀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을 적에 예, 그 자기 판매 수수료가 있잖아요. 네네네. 예, 그렇게 얘기를 하면 조금은 해주시던데요. 그렇죠. 네네. 백화점은 절대 정찰제라고 생각하지만 저도 이런 중고나라를 많이 하면서 전 백화점 가서도 많이 깎아봤어요. 예를 들어서 옷을 사는데 막 한꺼번에 막 여러 개 막 플렉스를 해버렸어. 요즘 말로 막 집은 다음에 아니면 한 두세 개 더 살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다 배우는 거죠. 제일 판매자한테 제일 무서운 고객이 어떤 사람입니까? 조금만 잘해주면 많이 살 것 같은 고객인 거잖아요. 내가 조금 잘해주면 많이 살 것 같은 그 선을 간당간당하는 사람이 되게 영향력 있는 고객이잖아요. 그러니까 백화점 가가지고 사장님 저 지금 많이 사러 왔어요. 저도 많은 매장 돌아다니기 힘들어요. 여기서 사장님이 가격 좋게 해주면 나 옷에 맞는 것 같으니까 좀 어느 정도 확 시원하게 깎아주시면은 제가 좀 많이 살게요. 이렇게 하니까 안 깎아주는 가게가 거의 없더라고요. 안 깎아주는 곳은 어디만 있느냐? 직원이 지금 있는 곳만 없어. 직원이 어쩔 수가 없어. 직원 능력이 없어요. 어? 거기서 또 배우는 거죠. 아, 깎으려면 그 결정권자하고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런 게 다 중고나라에서 배우는 겁니다. 아빠가 파는 사람 있죠. 아빠가 파는 사람도 유모차를 아빠가 전화 받으면 못 깎아요. 그거는 엄마가 전화를 받아야 깎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제일 먼저 좀 해드리고 싶은 거는 처음 온라인 판매를 해보시는 분은 중고나라에서 연습을 해보셔라. 그리고 이제 자기가 팔 수 있는 능력이 붙었죠. 그런 딜. 자, 어디 가서나 백화점 가서도 깎을 수 있는 용기가 생겼어. 그럼 이 사람은 아주 중요한 능력 하나가 이제 조금 마스터가 돼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똑같은 걸 파는데 중고나라에서도 주저리 길게 쓰면 잘 팔리는구나라는 거를 느낄 만큼 많은 훈련이 되신 분들은 저는 이걸 알아요. 중고나라에다가 짧게 쓰면 잘 안 팔려요. 중고나라에다 주저리 길게 쓰죠? 그럼 훨씬 잘 팔리거든요. 자, 여러분들 또 다시 관성에 의해서 지금 점점 표정이 굳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당황을 하기 시작해요. 저 굉장히 감성이 여린 사람입니다. 안 웃어주시면은 아주 힘들어요. 자, 웃어주시거나 반응을 해주셔야 제가 이해하고 있구나 합니다. 자, 이래서 그 만약에 이제 팔면서 능력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필연코 어떤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냐면 내가 조금 더 많이 팔 수 없을까? 내가 조금 아니면 중고나라를 팔다 보면은 자꾸 놓치는 손님이 생겨.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건강식품을 많이 팔았었는데 순익을 한 500 정도 찍었을 때 그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내가 쇼핑몰이 없으니까 살려고 하다가 많은 사람이 되게 많네. 뭐 가게 이름이 어디냐고 묻는 사람도 있고 카드 결제 안 되냐고 묻는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 하려면 쇼핑몰이 있어야겠네. 막 이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또 팔다 보면 조금 더 좋은 마진이 없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진짜 놀란 사람 중에요. 중고나라에서 중고 옷을 파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진짜 마케터야. 자, 이거 아주 좋은 아이템을 제가 하나 드립니다. 지금 여기 주부분 집에서 난 주부인데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황영숙 사장님, 황영숙 사장님, 강명희 사장님. 자, 이런 두 분이 지금 소리를 못 켜고 계신데 이런 두 분이 하실 수 있는 거 제가 알려드릴게요. 진짜 좀 놀라웠습니다. 그 사람 만났을 때. 잘 봐요. 중고나라에서 옷을 사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중고나라에서. 저는 옛날에 중고나라에서 옷도 많이 사봤어요. 너무 찢어지게 가난할 때였기 때문에
좋은 브랜드는 입어보고 싶고 그런데 돈은 없고 그래서 막 옛날에 빈폴 막 폴로 이런 걸 너무 입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새로 살려고 하니까 너무 비싸가지고 중고나라 쳐보니까 새 제품을 싸게 파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별 사연이 다 있더라고요. 뭐 공장에서 빼왔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파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역대급을 하나 만난 적이 있었는데 만나러 갔어요. 그랬더니 제가 빈폴 옷을 사러 갔는데 빈폴, 폴로, 헤지스, 타미를 쫙 가져왔더라고요. 엄청 많이. 그러더니 나보고 엄청 다양하게 입어보라고 막 중고 거래를 하는데 거의 옷 매장을 간 수준으로 많이 입어봤어요. 제가 차에 트렁크에 잔뜩 실려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이 무슨 차를 가져왔는지 아세요? 벤츠를 타고 왔었습니다. 벤츠를. 그렇게 중고나라에서도 능력을 키우면 이게 엄청난 시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생각하잖아. 아, 내가 쓰다가 만 거를 파는 것이 중고나라다. 근데 중고나라는요, 봐봐요. 지금 여러분 마케팅에서 상위 노출 이런 거 막 뭐 좀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블로그로 상위 노출을 어떻게 하나요? 막 묻는 분들 많은데 중고나라는 세상에서 제일 쉬운 상위 노출 플랫폼입니다. 그냥 쓰면 최신 순으로 노출이 돼요. 한번 해보세요. 하루에 글을 10번 쓰면 계속 내게 제일 위로 올라가요. 이렇게 사기 플랫폼이 어떻게 열심히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곳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중고나라를 훈련 캠프라고 생각하세요. 훈련 캠프. 중고나라에서 물건을 10개 이상 팔아보지 않았으면 마케팅을 논하지 마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초보자들에게는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막 한번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론이 필요한 거예요. 책도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 마케팅 책을 막 30권이나 읽었는데 마케팅을 못해. 왜 못하는지 아세요? 왜 못할까요? 김민경 사장님. 자, 우리 김민경 사장님. 김민경 사장님은 무슨 업을 하시나요? 저는 컴퓨터 유통이요. 컴퓨터 유통이요? 네. 아, 그럼 사업을 하시니까 더 잘 됐다.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마케팅 책을 많이 읽은 분들이 왜 마케팅을 잘 못하는 분들이 있을까요? 어떻게 실전에서 생각하십니까? 해보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실전에서 학문적으로 계속 연구만 하셨지 실전에서 부딪혀보고 또 수정해보고 뭐 연구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실전과 이론은 좀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전하고 이론의 괴리가 있다. 예, 네. 정말 좋은 말입니다. 맞아요. 그게 거의 대부분인데 한 단계 더 나아가서는요. 이론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지 공부가 되냐면은 질문을 가지고 책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마케팅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전화 오기는 잘했는데 메이드를 못 시켜 막 클로징을 못 시켜. 그러면은 클로징에 관련된 책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맞죠? 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블로그를 하면 좋다는 소문을 듣고 블로그를 시작했는데 아무 효과가 없어. 그러면 이제 블로그 마케팅 책을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공부를 해야 공부가 되죠. 뭘 써먹을 왜 여러분은 학창 시절에 배웠던 수학이나 이런 게 하나도 기억이 안 남습니까? 그거 아무 필요도 없는 상태에서 배워놓으니까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죠? 근데 필요로 한 상태에서 배운 여러분 회사 입사하거나 직장 생활하면서 배운 지식은 정말 빨리빨리 섭취가 되잖아요. 필요하니까. 그런 겁니다. 필요를 익히기 위해선 실전을 하셔야 되고 실전을 통해서 궁금한 것들을 쭈르륵 적어보세요. 그리고 공부를 하면은 아마 효과가 잘 될 겁니다. 이분 질문을 너무 오래 해버렸네요. 아 그리고 저기 정득기 사장님 이거 몇 분까지 마쳐야 되나요? 원래가? 네, 저희 북클럽에서는 보통 9시에서 10시로 하고 있는데요. 예, 예. 대표님께서 준비하신 양을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고 혹시라도 이제 10시 이후에 이렇게 퇴장을 하셔야 되시는 분들은 채팅에 남겨주시고 블로그 후기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10시까지 30 벌써 반을 지금 여기에다가 다 이제 막 요만큼 했는데 안 되겠네. 좀 빨리 올리겠도록 하겠습니다. 속도를. 자, 네. 죄송합니다. 주무셔야 되니까. 자, 이런 건 넘어가겠습니다. 저에 대한 거는 그냥 네, 요거는 넘어갈게요. 하나 요건 답할게요. 저한테 마케팅이란 무엇인가요?
게임 용어로 하자면 저한테는 치트키 같은 것 같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게 해주는. 제가 하는 게 되게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마케팅 사업도 하고 있고요. 뭐 웹 솔루션 개발사도 하고 있고 쇼핑몰도 하고 있고 교육 사업도 하고 있고 주식 투자도 하고 있고 부동산 투자도 하고 있고 이 많은 걸 해요. 근데 한 분야 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이런 분야의 고수님들을 만날 수 있게 해준 도구가 마케팅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케팅은 모든 분야에 필요하잖아요. 모든 사업하시는 분들이 필요한 게 마케팅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너무 필요한 걸 갖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뭐라 그러죠? 교류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 거고요.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여기 고영희 사장님 계신가요? 계시죠? 고영희 사장님이 계시네. 드디어 처음 나타나셨습니다. 질문하신 분이. 책을 쓰셨나요? 출판물이라는 게 뭘까요? 네, 책을 썼어요. 책이에요. 네. 이 시간을 잠깐 책 소개를 해주시자면요. 저기 북쿠크에 브런치하고 콜라보레이션 해가지고 그 시 에세이집을 냈고요. 오, 그리고 그 전자책 일기 그 우리 아이를 위한 일기 양육법이라는 전자책을 그 대형 6개 서점에 지금 판매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 엄마들이 읽으면 좋은 책이네요. 이거는 그러니까 조금만 얘기해도 되나요? 네. 네, 그 기존에 나와 있는 글쓰기 그 방법이 스킬이 아니라 엄마가 읽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러니까 핵심은 아이와의 정서적 교감이에요. 어, 그러니까 말글로 글을 쓰는 거예요. 말로. 말로. 예. 그게 그게 제가 그 직접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와 집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엄마로서 그때 차이는 굉장히 컸어요. 저는 애를 지금 다 키우는 상태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엄마들이 사교육부가 많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저만의 그 강의 스킬을 다 꺼내놨어요. 책 하나 보면은 지금 잘 들으셨죠? 아이를 하여튼 아이와 일기를 함께 쓰면서 뭔가 되게 좋은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은데요. 이제 왜 여쭤봤냐면 책 광고를 저희 회사에서도 꽤 많이 하거든요. 예. 근데 책은 조금 분야가 좀 특별해요. 왜냐하면 책하고 음원은 굉장히 순위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근데 책 사는 건 생각해보세요. 책은 이 세 가지로 보통 사잖아요. 보세요. 서점에 깔려 있는 책을 고르거나, 아니면 서점 갔다가 이제 책 사고 싶어서 서점 가서 책 사거나, 눈에 예. 띄는 거요. 아니면 온라인 서점 들어가서 순위권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 사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추천을 받아서 사잖아요. 예. 맞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근데 서점에 깔려 있는 책 만들려면 매대 광고를 해야 되잖아요. 매대 광고 비용 되게 비싸요. 예를 들어서 뭐 교보문고 진짜 책 여러분 그 서점 가서 보이는 그 판 하나하나가 다 돈입니다. 70만 원, 120만 원 막 이래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 서점의 순위를 올리려고 하면 엄청나게 사재기를 하거나 아니면 또 그 잘 보이는데 비싼 돈을 내야 위에 보여요. 그래서 이거 뭐 온라인 그 막 뉴스에서도 몇 번 나왔잖아요. 음원 사재기는 여러 번 나왔습니다. 이거 요새 핫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 이거는 사실 저희들이 범접하기가 힘든 영역이에요. 그러면 누군가 추천을 하게 되겠는데 이 추천을 많이 하게 하려면 아무래도 책을 많이 읽고 뭐 블로그에다가 독서 블로거라든지 그런 사람을 그냥 섭외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이웃들은 아무래도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 블로거가 쓴 글들을 보고 온 사람들이 많을 테니까 이런 방식 아니면은 사실은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책이 황당해요. 이게 책이 돈으로 광고한다니까 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데 가장 많이 돈이 들어가는 광고 영역이 제가 생각하기엔 책하고 음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수 하나 띄우려면은 어마어마한 CD를 가지고 해야 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뭐 멜론에 막 상위 올려야 한다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나중에 이런 식으로 그냥 섭외해 보는 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이런 책을 쓴 작가인데요. 아니면 엄마들 막 블로거들 다니면서 이 책 제가 보내드리겠다. 내 책값은 들지만 예를 들어서 10,000원, 뭐 15,000원 실비가 들지만 그런 책
줘서 그 사람이 써줘서 올려주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만 있다면 이거는 되게 좋은 저는 광고 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섭외하면 그리고 그 책이 되게 유용한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섭외가 어렵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가 네. 무료 그 중간일을 했어요. 네. 그 제가 독립출판, 전자책, 이렇게 종이책 내는 그런 단기간에 7개월 내에 그렇게 그런 거를 경험하면서 경험을 다 풀어놓는 강의를 했는데, 예, 의외로 좀 신청을 좀 해주셔서 그거를 네. 했는데, 네. 그때는 저가 이제 처음이라 이런 게, 네. 뭐 이벤트를 해야 되나 이런 거를 잘 몰랐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막 커피 쿠폰 보내주시고 하신 분도 있기도 했지만, 네네. 이게 처음에는 그러면 이렇게 마케팅을 할 때 이런 것도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풀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방법이 지금 두 가지는 다른 거예요. 지금 네. 아까 사장님 말씀하신 거는 세미나 셀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 내가 세미나를 무료로 열어주고 예, 네가 이제 예를 들어서 네가 직접 들어봐라. 내 예, 강의를 내가 진짜 얼마나 좋은 책 소개를 하는 그 세미나를 여신 거고요. 예, 그렇게 세미나 셀링이라고 하는 기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유익한 정보를 주고 막 예, 어찌 보면 야 이거 제 거 사주세요 막 약장수처럼 팔면은 이게 이제 예, 싼 마이가 되고 예, 사람들이 막 더 갑의 태도로 가지는데 세미나를 열어주고 정보를 주면 선생님 하면서 다가오면서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만 오기 때문에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한 단계 들어서 단순히 책만 팔기에는 세미나 셀링하는 에너지가 좀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책하고 뭐 따로 뭐 컨설팅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교육 예.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파는 경우가 많은 거죠. 이게 지금 조금 사실은 시간이 있으면은 이 부분에 좀 대해서 좀 더 더 얘기하면 좋은데 이따가 한번 필요한데, 그렇죠. 다른 분들 예, 건 살짝 하고 또 예, 우리 사장님 손 드셔서 감사합니다. 이따 질문에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박영준 사장님이 여기 계신가요? 자, 전혀 새로운 분들만 와. 그 질문하신 분들은 어디로 가셨고 이분들은 내가 질문한 것도 하나도 없어서 재미도 없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또 잘 들으세요? 자, 가성비 높은 마케팅. 자,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건요. 이건 잘 기억해 두세요. 유료는요. 네이버 파워 컨텐츠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해보신 분 계세요? 파워 컨텐츠는 진짜 좋아요. 네이버 파워 링크보다 훨씬 좋은 광고입니다. 이거 나중에 한번 공부해 보세요. 이게 왜 좋냐면은 블로그 글 같은 거 하나 쓴 거를 링크하는 건데 똑같은 거예요. 이거 클릭할 때마다 네이버한테 돈이 나가는데 파워 링크보다 돈은 싸거든요. 돈은 싼데 그걸 클릭했을 때 굉장히 많은 글이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자세하게 내가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내용을. 값도 싸고 내용도 좋아.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되게 좋고요. 그다음에 페이스북 광고는 컨텐츠를 잘 만들 수 있다는 전제하에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당연히 따라오는 질문이 있겠죠? 어떻게 하면 컨텐츠를 잘 만들 수 있습니까가 아마 궁금하실 텐데 그건 밑에 조금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료는 그냥 블로그 마케팅이 짱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왜냐하면 검색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강력한 니즈를 가지고 찾아온 고객인데 그 사람한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쉬운 툴이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블로그 마케팅을 이렇게 활용해서 좀 안타까워요. 어떻게 하냐면 1일 1포스팅 하는 도구로만 쓰는 거야. 내가 열심히 사는 도구야 그냥. 블로그는. 자, 저 오늘도 어떤 강의를 들은 거 강의 요약해서 쓰고 뭐 누구 강의 들은 것도 올려주고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첫 시작이거든요. 자, 블로그 마케팅을 하려면 블로그 마케팅 왜 해요, 근데? 블로그를 통해서 내가 뭔가 팔고자 하는 거, 어떤 서비스가 됐든 상품이 됐든 그걸 팔려고 하는 거잖아요, 원래는. 근데 팔려고 하는 블로그가 좋다는 얘기 들었는데 너무 아예 어떻게 해야 될지조차 모르니까 일단 시작을 해보라는 거였는데 시작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단계가 성장을 해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블로그를 어떻게 하냐면 블로그 쓰고 단톡에 공유하고 블로그 쓰고 단톡에 공유하면서 이렇게 써봐. 오늘은 이런 것에 대해서 써보았습니다. 많은 분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건강해질 수 있는 비결 3가지를 적어보았습니다. 많은 분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시작이에요. 시작. 비기너. 울트라 비기너. 예? 아니 울트라 비기너를 벗어난 이제 막 조금
레벨업된 비기너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고수가 되려면 이제 키워드라고 하는 개념도 알아야 되고 네이버에 노출시키는 그런 거에 관심을 점점 가져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우리 송철우 사장님이 좀 재밌는 질문 하나 해주셨는데 보자. 누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마케팅을 한글로 표현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질문인데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 이거. 자, 제가 이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이거 제 생각이에요. 오게 하는 거, 그다음 사게 하기, 더 사게 하기, 또 오게 하기. 이게 저는 마케팅인 것 같습니다. 오게 하려면 공감 가시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정의를 했는데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제가 아까 순간적으로 정리를 해봤는데 아주 이보다 더 좋은 정의는 없겠다. 혼자 자화자찬을 하면서 정리한 겁니다. 우리 김일 사장님, 이 정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동의합니다. 오게 하고 사게 하고 더 사게 하고 또 오게 하는 거. 이게 재구매가 네, 마케팅의 가장 핵심이 아닌가. 역시 감사합니다. 네. 진짜 마케팅은 이 네 단계만 잘 파면 돼요. 내가 제일 첫 번째는 오게 하는 법을 연습하는 거고요. 근데 제일 먼저 준비는 뭐부터 해야 될 줄 아세요? 뭐부터 해야 될까요? 이 중에서 제일 준비해야 되는 거, 제일 먼저 순서를 정하자면 자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자 2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사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3번 더 사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건 아무도 없겠죠. 또 오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4번. 4번. 자, 여기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2번입니다. 사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죠. 땡길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전화가 딱 오면 땡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전화했더니만 계속 팔고만 있어.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저한테 마케팅 상담을 하러 전화를 딱 한 거예요. 갑자기 조은정 사장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 아까 김민경 사장님이 컴퓨터 유통을 하는데 하고 전화를 한 거예요. 일단 제가 예 사장님 저희는 블로그 마케팅을 하는 회사입니다. 자 100만 원에 이렇게 해드리고요. 50만 원에 이렇게 해드리고 30만 원 이렇게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김민경 사장님이 갑자기 근데 저는 컴퓨터 하는데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많이 어려웠거든요. 이랬더니 예 사장님 많이 힘드셨죠? 그러면 50만 원짜리를 하시면 됩니다. 막 계속 이러고 있어. 자,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잖아요. 맨 먼저 기본적으로 저 사람에 대해서 고민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고 선생님 마케팅 뭐 많이 해보셨나요? 옛날에 뭐 하셨어요? 뭐 막 들어주면서 공감을 하고 호감을 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훈련이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야. 그런 상태에서는 백날 오게 해봤자 돈만 쓰는 거예요. 이 중에서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뭡니까? 1, 2, 3, 4 중에. 자, 여기서 돈 들어가는 게 뭐예요? 1번이잖아요. 1번. 3번, 4번은 2, 3, 4는 다 돈 안 들어가는 거죠. 노력만 하면 할 수 있잖아요. 책 보고 공부하고 강의 듣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 다짜고짜 이거부터 해. 근데 전화해 보잖아요. 순엉망인 거예요. 2번 사계하기가. 그냥 팔고만 있어. 자, 제가 되게 좋은 마케팅 격언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간다 마사노리 아시죠? 간다 마사노리라는 사람이 했던 말입니다. 사람들은 판매하려는 사람을 해충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팔려는 사람은 뭐로 본다고요? 해충으로 봅니다. 해충. 그럼 야 팔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팔지 말고 사게 해야 되는데 호감을 얻어야 돼요. 감정을. 사람은 감정으로 사는 거예요. 감정으로 딱 사고 난 다음에 자기가 과소비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야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러잖아요. 나 미쳤냐? 이렇게 비싼 걸 왜 샀냐 임마 이러면 뭐라 그래요? 야 네가 몰라서 그래 하면서 이제 막 설명하죠. 감정으로 사고 난 다음에 논리로 정당화하는 거예요. 자기가 산 이유를. 자 그러면 팔려면 감정을 사야 되는데 감정은 안 사고 기계처럼 계속 이렇게 막 팔고만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거고요. 요 정의 요거 제가 어디 다음번 책에다가 써야 되겠습니다. 이중숙 사장님 계시네요 여기. 근데 화면에 안 계시는구나. 이중숙 사장님. 자 이중숙 사장님이 나타나셨다. 우리 이중숙 사장님. 네. 이렇게 물어보셨죠?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한 가지만. 사장님 무슨 업을 하시나요?
저는 그냥 가정주부입니다. 아, 가정주부님이세요? 아까 네, 제 중고나라 얘기할 때 듣고 계셨어요? 네, 듣고 있었습니다. 중고나라 해보실 거예요? 아직까지는 중고나라를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지금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뒤에 보니까 책이 많으신데 네, 책 유화 전집 같은 거 좋은 아이템입니다. 중고나라에서 팔기 좋아요. 죄송합니다만 유아를 본 지가 너무나 오래돼가지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화 전집 같은 거 인기 있는 책들이 좀 있어요. 네, 이런 거 보세요. 딱 글 올리자마자 빠르게 팔리는 거. 아니면은 사람들 살 때는 비싸게 사는데 팔 때는 좀 빨리 처분해 주고 싶어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저는 그게 책이라고 생각해요. 네, 막 전집 같은 거. 네, 네. 애가 크고 나면은 그게 약간 짐이 되지 않나요? 제가 애 키워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글쎄 저는 판다고는 생각을 못했고요. 네. 한 몇 년 전에 그 시민 도서관에다가 그냥 기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봐봐요. 사장님 그냥 버렸잖아요. 돈 주고 샀는데 그냥 줘버렸잖아요. 많은 사람들한테 베푸는 거죠. 아이고 그건 좀 달랐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어, 좀 생각이 짧았습니다. 네. 근데 일반적으로 네, 그러니까 사장님처럼 기증하는 사람 아니라 네, 사실은 그냥 빨리 처분하려는 사람들이 많을 테니까 네, 네, 그런 네, 영역을 한번 찾아보시고 네,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네, 질문으로 돌아가서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네, 사실 단 한 가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이게 뭐 다 네, 중요하잖아요. 이거 네 네, 가지가. 네, 다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예, 그 중에서도 네, 제일적으로 이제 중요한 부분을 저한테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노출을 뽑을 것 같습니다. 노출. 다른 네, 분들도 듣고 계시니까 네, 일단 보여지게 만들고 네,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게 찾을 수 있게 네, 만들어주는 게 네,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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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중숙 사장님도 만약에 어떤 물건을 내가 팔겠다고 결심했으면 중고나라에서 팔기로 했으면 제일 네, 먼저 이 생각이 들 거예요. 사람들이 좀 많이 봐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렇죠? 이런 생각이 네, 들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뭘 네, 하면 또 좋냐면 저는 막 이렇게 펜을 좀 수집하는 약간 독특한 취미가 있어요. 그 좀 오래된 펜, 만년필 막 네, 이런 거에 좀 네, 저 관심이 좀 있는데 제가 네, 거래를 몇 번 해보니까 네, 사장님 같은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네, 좀 말투도 그렇고 좀 네, 차분하시고 이게 네, 조금 나이도 있으시고 이런 분들이 네, 펜 되게 독특한 걸 모으셔가지고 네, 그거를 좀 마진을 붙이셔서 파시더라고요. 한번 네, 진짜 오늘 이 강의 끝나고 중고나라 가셔갖고 뭐 네. 만년필 막 이런 거 검색해 보세요. 네네. 이렇게 저는 주화에 관심이 많습니다. 어디요? 주화. 주화. 예, 주화 돈이 됩니다. 네, 주화 굉장히 그 관심 많으시면 이제 좀 네, 정보도 있으실 테니까. 네, 근데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싸게 뭐 사오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네, 조금 비싸게 팔 수 있게 스토리텔링을 잘 입히셔야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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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주화 같은 거는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보세요. 자, 1950년 뭐 미국 주화 팝니다. 200만 네, 원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이 네, 주화는 1950년에 음, 미국의 뭐 네, 3DF 어쩌고저쩌고 한 사람이 네, 네, 자기 한평생 혼을 담아서 네, 제작한 여러 개 중에 일곱 번째 실패한 돈입니다. 네, 이 돈은 뭐 미국에서 여러 수집가들에 의해서 이렇게 스토리텔링 입히니까 벌써 여러분 귀가 막 기울어지지 않습니까? 네, 네, 예,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하려면 공부를 좀 많이 하셔갖고 주화 네, 전문가가 되셔서 네, 팔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그 제 위에 보면 질문에 네. 오게 하기, 그 다음에 사게 하기, 더 사게 하기, 또 오게 하기가 있는데 부산에는 자갈치 시장에 네. 보이소, 사이소라는 자갈치 축제가 보이소, 있습니다. 사이소? 보이소, 사이소. 봐야 사죠. 오, 죽이네요 역시. 저걸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 제가 다음번에 책을 쓰면 내가 한 강의를 하다가 한 분께 이런 말을 듣게 되었다 이러고 이제 사장님을 써드리겠습니다. 네, 이정숙입니다. 꼭 이중숙. 얘기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이중숙 만세. 자, 하고요. 자, 다음에 이제 김찬아 사장님이 계시나요? 김찬아 사장님 또 안 계시? 계시다 여기. 네, 김찬아 사장님 굉장히 열심히 들어주고 계신데요.
막막하시죠? 네. 막막하신 분은 막막함을 이기는 길은 행동하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모든 자기계발서에서 내리는 지침이거든요. 제일 막막하면 일단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제게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정신적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심각해 막. 그럴 때 그 스트레스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몸을 움직이는 거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운동을 하는 것. 내가 건전하지 못한 지금 정신 상태가 됐어. 그러면 건강한 신체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그게 왜 여기 이민규 교수님 오신 적 있잖아요. 그 네. 감정적 말초설인가 뭐 무슨 말초설 중추설 뭐 이런 거 있지 않나요? 그래서 표정이 좋아지면 기분도 좋아진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게 항상 대립되고 있는데 그런 거에서도 이제 영향을 받는 거니까 만약에 너무 막막하시면 당장에 블로그 혹시 하시나요? 김찬호 사장님? 블로그 하고 계세요? 아까 말한 시작이더라고요. 시작은 하셨어요? 예, 시작만 하고 있는 거. 글을 한 몇 개 정도 쓰셨어요? 그냥 하루 1일 포스트. 1일 1포스팅 하고 계세요? 그러면은 사장님은 엄청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1일 1포스팅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가 장착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사장님은 뭐만 공부하면 되냐면 이제 방법론, 효율성, 지름길, 꼼수 이런 것만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맞죠? 체력이 있으면 내가 달리기 힘이 있으면 축구를 배우는데 이제 드리블 능력, 스킬을 배우면 되잖아요. 스킬 관련된 책. 근데 이제 이렇게 에너지가 좋은 분들이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모두가 해당될 수 있어요. 우리 다둥 아빠님 플랫폼을 감안해 볼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에너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이제 막 성실하신 분들이 조금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마케팅은요, 두 가지가 다 필요하거든요. 잘 보세요. 음식이 맛있으면 알아서 손님이 온다. 야, 손님 데려올 생각하지 말고 음식을 맛있게 할 생각을 해, 임마.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음식을 맛있게 할 생각을 해. 아, 그런 얘기 하지 마. 막 블로그 이런 얘기 하지도 말어. 반찬을 맛있게 해봐, 그냥. 건강하게 최고 좋은 반찬으로 해, 임마.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얘기가 듣기 좋죠. 저도 이 얘기를 좋아합니다. 이런 거를 무슨 마케팅이라고 하냐면 그냥 뭐 브랜드 마케팅. 네가 진짜 잘해서 기본을 갖지. 베이직. 백투 베이직. 그런데 야, 손님 맛있게 하고 뭐 이렇게 백날 하면 뭐하냐. 손님이 안 오면 그거 기다리다가 망해 내 가게가. 월세 내다가 망한다고. 손님을 어거지라도 이렇게 오면 그 손님이 생겨서 어째 팔다 보면 마진이 생기니까 그래야 좋은 반찬을 사지 막 이런 수도 있잖아요. 손님 오게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거를 퍼포먼스 마케팅이라고 해요. 자, 근데 항상 이 두 가지가 대립했을 때 보면은 이렇게 성실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착한 분들이 이런 꼼수, 효율성 막 이런 걸 극혐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 나는 그런 건 안 맞아. 그 얘기가 듣기 싫은 거예요. 근데 마케팅은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진짜 사업하는 사람들 중에서요, 이 두 가지 사업을 잘하는 분들 중에서 성공하신 분들 중에서 이 두 가지를 다 잘하지 않는 사람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굉장히 기본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김미경 강사님 같은 분 얘기해 봅시다. 그분 이게 없을까요? 타짜 중에 타짜죠. 김미경 강사님 마케터입니다. 마케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위대한 사람 다 문재인 대통령 정치인이잖아요. 마케터일까요? 마케터입니다. 다 마케터예요. 근데 그런 막 꼼수 효율성 이런 쪽에도 눈을 떠야 돼. 김찬아 사장님은 아까 1일 1포스팅 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첫 발을 내딛은 거예요. 그리고 검증이 된 거야. 그럼 뭐만 공부하면 되느냐? 기술만 배우면 돼요. 기술. 김찬아 사장님 같은 분이 제일 빨리 늘어요. 그런 걸 이제 눈뜨기 시작하면. 근데 계속 1일 1포스팅 하는 게 내 스스로 만족이 되잖아요. 내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뭐 열심히 한 것 같고 조금 오늘이 어제보다 나아진 것 같고. 근데 성공에서 제일 중요한 원칙은 그 방향성입니다. 내 목적지가 여기인데 잘못 뛰면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성을 조정하는 장치가 이 효율성이라고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기술 이런 거. 그 내가 이때까지 마음에 안 들었던 그런 거 좀 들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이거 하나 더 붙여봤는데요. 마케팅을 해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돈 벌어야 되는 이유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가 좀 없으면 당장 그냥 적금을 엄청 센 걸 한번 넣어 보세요. 제가 카카오뱅크 있죠. 카카오뱅크 쓰시는 분들 계실 텐데 카카오뱅크에 되게 재밌는 기능이 있어요. 1적금이라는 게 있고 26주 적금이라는 게 있어요. 제 적금 계좌가 되게 많거든요. 저도 그냥 조금 심심할 때마다 이 돈이 조금 쌓이면은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막 1일 적금을 넣어요. 뭐 1일 적금 10,000원짜리도 넣었다가 뭐 50,000원짜리도 넣었다가 5,000원짜리도 넣었다가 1,000원짜리도 넣었다가 그러면 돈이 막 숭숭 나가잖아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자꾸 이 계좌에다가 돈을 넣게 돼. 이 계좌에 돈을 넣을 방법을 강구하게 돼. 사람은 그렇게 먹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적금을 깨기는 싫잖아요. 26주 적금 5,000원짜리 적금 넣어보세요. 내일부터 그냥 매주 월요일마다 적금을 하나 개설해 보세요. 주 적금을 1,000원짜리 적금을. 그래서 목표를 카카오뱅크 적금 계좌 뭐 30개 만들게 해보세요. 저는 1적금 10만 원짜리가 있거든요. 1적금 10만 원짜리. 그러면 이건 좀 빡세요. 진짜 해보니까 한 달이면은 이 계좌에 300만 원 이게 현금 계좌니까 이게 제가 뭐 법인도 아니고 지금 현금 계좌에 모은다는 거는 쉽지가 않아. 또 계좌가 여러 개인데 카카오뱅크에다가 일부러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저한테 굉장히 동기를 줍니다. 이런 계좌를 만들면. 김찬아 사장님은 마케팅을 잘 배워보고 싶고 뭘 팔아보고 싶으면 여러분 모두가 해당됩니다. 그런 동기부여를 적금 만드는 거 이런 걸로 한번 해보세요. 깨기 싫은 걸로. 막 펀드 넣어버리세요. 펀드 넣으면 지금 깨면 손해가 발생하는 그런 걸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학교 선생님을 하다가요. 제가 예전 학교 선생님 출신인 건 아시죠? 학교 선생님 할 때도 급여가 진짜 제가 실수령액이 그 당시 한 140만 원 막 이랬어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130만 원, 140만 원 받아가지고 제 빚이 그 당시에 막 진짜 막 한 4억 이렇게 있었는데 이자 내고 이러면 안 되는 상황인데도 그 와중에도 보험 막 30만 원, 40만 원짜리 적금 30만 원, 40만 원짜리 넣었어요. 근데 한 번도 안 깼습니다, 그거를. 그렇게 넣으니까 어떻게 사람은 하게 되더라고요. 아까 제가 건강식품 500만 원도 팔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걸 안 깨려고 막 최선을 다하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안현숙 사장님이 좀 재밌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근데 저희 사장님 죄송한데 벌써 10시가 돼버렸네요. 네, 저희 계속 해주시고요. 자유롭게 이렇게 퇴장하셔야 되는 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이승민 대표님 블로그 후기 꼭 남겨주셔야 됩니다. 이거 재능 기부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꼭 네,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우리 안현숙 사장님이 이제 자동화 마케팅을 물어보셨어요. 사실 시중에는 자동화 마케팅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조금 그 크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쓰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근데 뭐 예를 들면 막 자동으로 막 블로그 포스팅을 해줘. 그리고 자동으로 쿠팡 파트너스 막 이런 걸 해줘. 그리고 자동으로 막 그 친구 추가를 하러 다녀. 이런 거 들어는 보셨잖아요. 한번 뭐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그런 거 사실은 많이 존재해요. 근데 항상 자동화된 것에는 늘 반대적인 급부도 따른다. 위험이 따라요. 쓰다가 뭐 아이디가 저품질이 걸릴 수도 있고 뭐 인스타 계정이 막히는 수도 있고 그래서 신중하게 좀 잘 써야 되고 이제 마케팅 프로그램을 찾아가려면은요. 일단은 내가 반복된 노가다를 계속하고 있어야 돼요. 반복된 노가다. 제일 대표적인 방법이 뭐가 있냐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제 책에는 소개를 해둔 방법인데요. 이삿짐 센터 있죠. 용달. 여기 혹시 자기 집에 용달 차가 있다. 자기가. 그러면요. 그거 돈벌이 됩니다. 중고나라 댓글만 달아도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소파 팔아요, 탁자 팔아요. 이렇게 키워드를 찾아봐요. 중고나라에서 검색해 보세요. 소파, 1인용 소파, 뭐 엄청 키워드 많잖아요. 몇백 개 있죠. 그 검색해서 거기다 계속 댓글을 달아 막 댓글 달아서 용달 알바합니다. 뭐 싸게 해드립니다. 제가 진짜
제 10손가락을 걸고 말해 볼게요. 그 트럭이 있으신 분은 그거 좀 대신 체력이 좀 돼야 되겠죠. 자기가 날라야 되니까. 한 5만 원? 이삿짐 센터가 10만 원 하면 저 같으면 한 6만 원, 7만 원 팔 것 같거든요. 한 7만 원? 이렇게. 그러면 하루에 2건만 해도 14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댓글을 막 자동으로 다는 거 달면 이거 너무 좋은데? 아까 컴퓨터 파신다 그랬잖아요. 김민경 사장님.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지만 뭐 대충 컴퓨터 판매라고 한번 해볼게요. 중고나라에서 컴퓨터 판매업자들이 되게 많습니다. 한번 보세요. 엄청 댓글 달고 아니면 막 계속 자동화된 글이 계속 올라와. 그런 사람은 중고나라만으로도 엄청 판매를 많이 올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동화된 마케팅을 프로그램을 사기 전에 그런 거 알아보기 전에 일단은 내가 자동화된 짓을 한번 해보세요. 컨트롤 C, 컨트롤 V를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어느 날 이런 결론이 내릴 거 아니에요. 와 이거 컨트롤 C, 컨트롤 V가 내가 자지 않고 자는 동안도 이거 내가 계속 할 수만 있으면 돈이 되겠는데? 라는 확신이 들 때 그럴 때 자동화되는 걸 사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좀 사업을 하는 사람이면 홈페이지 방문한 사람에게 내 DB를 남기면 뭐 정기적으로 뭐 이렇게 편지를 레터를 보내는 거죠. 되게 관심 있어 할 만한 걸 보내서 여러분이라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제 홈페이지 제가 이승민이라고 하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이승민.com 이랬더니 딱 주제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다가 여러분이 자는 동안에도 돈을 벌어다 줄 마케팅 자동화 툴을 뭐 소개해 드립니다. 그럼 원하시는 분들 남겨주세요. 그런 방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부업으로 100만 원 벌게 하는 확실한 8가지 방법 이렇게 해가지고 8주 동안 보내드립니다 하면 DB를 남기라고 하면 보내줄 거 아닙니까? 그 유명한 소책자 마케팅 이런 거 하면서 고객 육성하고 고객 뭐 자동으로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한현성 사장님 계시나요? 자, 한현성 사장님은 안 계신 것 같은데 계시나? 안 계시니까 또 진행하겠습니다. 연령대에 맞는 마케팅 방법이 있냐고 물으셨어요. 이런 분들 계시죠? 한영성 사장님 나타나셨네요. 근데 이거 지금 나타나셨다 사라지셨다가 자, 우리 한영성 사장님이 확실하게 주목을 시키는 방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찾게 만들어 주시고 계십니다. 한현성 사장님은 무슨 업을 하시나요? 결혼 정보업도 하고요. 결혼 정보업? 네. 예. 이미 일단 대표적인 것은 결혼 정보업 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번째 잘 못 들었습니다. 결혼 정보업을 주로 하고 계신다고요? 예. 결혼 정보업이 이게 듀오 같은 업인 건가요? 그렇죠. 듀오. 와. 한현수 사장님 굉장히 부자실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이 듭니다. 네.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업종에 몸담고 계시는군요. 네. 연령대에 맞는 마케팅 방법은 일단 이제 업을 모르다 보니까 그냥 이 질문에 대한 전체적인 답을 생각해 봤는데 일단은 연령대별로 자주 드나드는 커뮤니티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나이가 조금 있는 사람들을 찾으려고 한다면 다음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네이버 다음이 있다고 하면 다음에는 생각보다 많은 그 고연령층 분들이 계세요. 여기도 아마 메일을 아직 한 메일 쓰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죠? 한 메일을 쓰기 때문에 다음을 아직도 많이들 가시고요.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조금 진보적인 색깔을 띠신 분들이 또 다음에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커뮤니티나 플랫폼별로 특성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인스타그램 좀 젊은 층이 많죠. 그죠? 틱톡 완전 어린 층이 많죠. 10대. 그 다음에 전 연령층은 네이버, 유튜브 등이 좀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자, 이러면 순서는 당연히 이거부터 하는 겁니다. 전 연령층 골고루 해야 되는 거. 그런데 이제 좀 나이가 있다. 이러면 40대이면. 그 다음 네이버 내에서도 나이대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제 나이가 고연령층을 찾는다면 뭐 중년 카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조금 뜨는 사업이 재혼 이런 쪽이 좀 저는 유망하다고 봐요. 재혼 이런 쪽은
이제 유망하다는 게 이제 제 입장입니다. 이거는 커뮤니티 공략을 전 잘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만약에 재혼업을 한다면 저는 좀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쫙 커뮤니티를 추릴 것 같아. 네이버에 중년 카페를 드르륵 뽑은 다음에 그냥 하루 출근해가지고 컨트롤 C, 컨트롤 V만 계속 할 것 같거든요. 잘리든 말든. 탈퇴당하면 다른 아이디 또 가입해서 또 하고 글 쓰는 조건이 있잖아. 막 글 3개 이상 써야 되고 댓글 50개 하면은 직원 시켜갖고 그거만 시킬 것 같아요. 자, 내일 죽을 줄 모르니까 그거 해라. 그 다음에 또 새로 만들어진 아이디로 또 써서 잘리고 그 다음날 또 자, 다음 아이디 준비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전 사업이 된다고 봅니다. 근데 아무튼 간에 이건 그냥 제 좀 웃자고 농담 반 진담 반이었고요. 그 다음에 좀 여력이 되면 그렇게 좀 동영상 유튜브가 이제 막 핫하니까 전 연령층이 다가들고 있으니까 그리고 전 인스타가 요즘 젊은 층이었는데 주부분들이 미친 듯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스타에 진짜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주부분들. 그래서 주부 타겟으로 하는 아까 전에 우리 그 고영희 사장님 같은 경우에 인스타를 잘 공략해 보면 의외로 그 되게 열정 넘치는 그 엄마들 자기 애가 충만한 엄마들을 공략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뭐 엄마와 아이가 같이 한다 그랬는데 인스타그램 하는 엄마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좀 잘 파악해야 되겠죠. 인스타그램 하는 엄마들은 아 이제 내 경단녀 막 이런 컨셉이 되게 많아. 막 내가 되게 잘하고 있었는데 애 낳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집에서 이거 뭐 하고 있냐 뭐라도 해봐야겠다. 인스타부터 시작하자. 뭐 이런 엄마들이 되게 많아. 그렇게 만들어준 분이 김미경 강사님 그 유튜브 대학 뭐 이런 걸로 그런 분들이 많아서 생각보다 꽤 큰 시장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그다음에 좀 서두르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빡셉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자 여러분 잠깐 스트레칭을 한번 합시다. 아우. 자, 좀 한 10초만. 제가 학교 선생 출신이다 보니 이런 거 원래 막 시키는데. 자, 이제 김일 사장님 순서가 왔습니다. 김일 사장님 누구 닮았는데? 송수영 대표님 닮은 것 같은데 느낌이. 와. 사장님 무슨 업을 하시나요? 예, 저는 지금 메인은 독서 모임 하고 있습니다. 뭔가 그런 거 하실 분 같았어요. 뒤에 책이 지금 장난이 아니시네. 앞에 있는 게 더 많습니다. 와우. 표지가 없어서. 이야, 천장에다 카메라를 두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 그렇습니까? 자, 사장님 SNS 광고를 하시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렇죠? SNS 광고를 하는 방식은 공식이 딱 이거예요. 이걸 기억하세요. 예. 페이지를 개설합니다. 예. 컨텐츠를 만듭니다. 타겟팅으로 돈을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더 붙여야 되겠구나. 성과를 측정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 컨텐츠를 제작합니다. 그리고 타겟팅을 만듭니다. 정합니다. 돈을 씁니다. 성과 측정합니다. 근데 컨텐츠가 너무 잘 만들었어. 막 내 생각에. 성과가 안 좋았는데 이건 컨텐츠 문제가 아닌 것 같아. 그럴 때 있잖아요. 다시 타겟팅을 합니다. 또 쏩니다. 타겟팅을 합니다. 또 쏩니다. 타겟팅만 바꿔가면서 계속 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사장님 딴에는 막 젊은 감각으로 막 만들었는데 그 젊은 사람들을 쐈더니 아무 반응이 없는데 갑자기 좀 중장년층한테 쐈더니 반응이 싹 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예. 봐봐요. 독서 모임을 모으는데 제가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독서 모임이라고 해도 내가 조금 중장년층을 모아봐야 되겠다. 그러면 지금 아직도 나는 뭐 예를 들면 막 좋은 문구가 막 있는 거지. 아직도 팔팔한 나 주위에선 다 나를 중년이라 부른다. 정말 당신 중년인가요? 뭐 이렇게 했어요. 뭐 그런 식의 이제 막 카피를 중년 중심으로 바꿔서 중년 타겟팅을 쏠 수가 있잖아요. 새롭게 시작하는 첫걸음은 독서 모임입니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20대에 맞춰서 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막 새롭게 사회생활 하느라 힘드나요? 뭐 힘든가요? 계속 뭐 부딪히면서 내가 왜 난 열심히 하는데 맨날 상사한테 혼만 나고 계신가요? 뭐 이러면서 그런 사람한테 맞는 카피를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럼 20대한테 타겟팅을 해야죠. SNS 마케팅은 이 공식만 반복하는 거예요, 그냥. 자, 여기서 주의사항. 자, 이거예요, 이거. 다 순엉터리로 막 해보다가 당연히 효과가 없을 거 아닙니까? 엉터리로 했는데. 응? 그래놓고 하는 소리가 뭐냐면 아씨 인스타는 나하고는 안 맞네. 그러다가 우연히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해봐. 아 내가 그 좀 주변에 어떤 분한테 나한테 영향을 줄 만한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혹시라도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 요즘 인스타그램요? 그거 효과 없어요. 그거 왜 하세요? 이러고 지나갔어. 그러면 굉장한 확신을 주는 거지. 확증 편향에 의해 가지고 이제 그래 역시 이건 아니야. 나하고는 안 맞는 게 있어. 그러면서 또 그분이 지나가다가 말하는 거예요. 사장님이 잘할 수 있는 걸 하세요. 인스타는 아닐 거예요. 이러면 결론 나는 거예요. 인스타는 no.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인스타는 계속하면 할수록 잘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자 지금 여러분 PC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은 제가 지금 팁을 하나 드릴게요. 페이스북 광고 라이브러리라고 검색해 보세요. 자 오늘 여러분 모든 강의에서 이거 하나만 알아가도 50만 원어치의 가치가 있습니다. 빨리 자 열어보세요. 아이고 죄송. 자 저희 아들이 와 있어가지고 잠깐만요. 사무실에 이제 아들이 저녁마다 와서 조금 힘듭니다. 그 페이스북 광고 라이브러리라고 치면 좀 들리시나요? 새로 네. 자 이제부터 정보의 창고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자 페이스북 광고 라이브러리 들어가면 이렇게 열리죠. 지금 보이세요 혹시? 제 글자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죠? 이렇게 보이죠? 보여요? 자 여기서 그냥 모든 광고를 딱 클릭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까 독서 모임 하신다고 했죠, 김일 사장님. 네. 자 독서 모임을 딱 쳤어. 자 보이세요? 독서 모임 광고가 모든 광고가 다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보입니까? 자 독서 모임으로 SNS 광고한 거 다 보이죠. 트레바리 광고한 거 뭐 다 보이지 않습니까? 이벤트로 광고한 사람, 영어 원서 독서 모임, 천문대 교사와 함께하는 보이시죠? 예. 자 이거를 예를 들자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누가 만들었어요. 초대합니다. 막 이렇게 된 게 좋아 보이면 이거 하는 거고요. 광고 상세 정보 보기 눌러보면 아 이거까지는 안 보이는구나. 좋아요 이런 게는 안 보이네. 아이고. 이렇게 하면 되게 좀 뭔가 지금 여러분들 표정이 왜 이렇습니까 지금? 갑자기 희망찬 표정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질문이 네? 있습니다. 네. 이게 그러면 페이스북에 네. 광고 통해서 이게 유료 광고 날린 건가요? 아니면 유료 광고 날린 거예요. 예, 유료 광고. 페이스북이 왜 이걸 제공해 줄까요, 근데? 야, 니는 다 사람들이 페이스북 광고 좋은 건 아는데 컨텐츠를 못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야, 그럼 내가 광고 컨텐츠가 다 보여줄 테니까 보고 니 따라해라고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무슨 컴퓨터를 파는 분이 있었어. 그러면 여기다가 컴퓨터 판매 한번 쳐보자고요. 이건 없네. 이건 없네. 컴퓨터 조립. 해볼까? 아 없다. 컴퓨터. 이렇게 나와 있잖아. 이런 식으로. 응? 이게 별로 효과가 없겠죠. 이런 거는. 근데 그 강사님 예?
인스타도 지금 페이스북하고 같은 형태로 예. 계속 똑같은 거예요. 반복하면 똑같은. 되나요? 지금은 제가 인스타에 그냥 그 잠재의식 영상으로만 올리고 있거든요. 1분짜리. 예. 영상이 페이스북에다가 난 겁니까? 광고를 올리면 인스타에도 같이 게재가 됩니다. 예, 인스타그램을 같이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페이스북 광고만 보시면 돼요. 광고를 유료로 쏠 때는 페이스북에서 인스타도 같이 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전에 결혼 정보라고 하셨는데 결혼 정보 해보자. 정보.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인연을 만나다 뭐 만나 컴퍼니도 있고 뭐 있겠죠? 이게 그러면 페이스북에서 올리면서 인스타로 연동을 시켜도 되는 겁니까? 네네. 페이스북 광고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독서 모임을 광고하지만 독서 모임 광고가 만약에 안 나타났어요. 그러면 비슷한 걸 찾으면 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동아리, 동호회. 그러니까 뭐 뭔가 비슷한 뭔가를 찾아서 다른 그 아이템은 다르지만 성격이 비슷한 걸 찾으면 많이 참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것만 아셔도요. 굉장히 저는 엄청난 걸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 오늘 감사한 게 책을 보고 이해하는 것보다 네, 이 한마디가 더 임팩트가 있는 것 같은데. 그죠. 자화자찬.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김영진 사장님 오늘의 첫날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김영진 사장님은 안 오셨죠? 자, 질문이 없기 때문에 안 오셨을 수도 있어. 자, 이것도 챙겨가. 그 다음에 자 김보라 사장님이 이런 말 했어요. 이것도 컨텐츠 잘 쓰는 방법을 물어보셨잖아요. 자, 이건 되게 제가 제 유튜브에 보면은 마케팅 강의를 해놓은 게 있는데 거기에서 진짜 많이 쓰는 겁니다. 항상 생산자적 관점으로 보라는 걸 많이 하거든요.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일 좋은 공부하는 곳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세 군데. 어디냐면 여기 유경화 사장님 여기 계시나요? 유경화 사장님. 유경화 사장님한테 하는 질문까지 같이 해드릴게요. 좋은 컨텐츠 만드는 법. 보면 자, 첫 번째 네이버가 정말 좋은 광고판이에요. 네이버. 쭉 하면은 저는 이게 저한테는 엄청 좋은 광고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경화 사장님. 네. 헬로. 헬로. 사장님은 무슨 업을 하시나요? 저는 영양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양사님이세요? 야, 영양사님이면 특별한 네. 저는 혼자 1인 창업하기 되게 좋은 기술을 갖고 있다고 느껴지네요. 네, 나중에 저도 그런 딱 진짜 특별한 타겟팅을 만들어서 그 사람에게 맞는 영양 식단. 저 같으면은 초등학교 그냥 초등학생 이름 너무 넓잖아요.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을 위한 영양 식단을 짜서 보내준다. 이러면 왠지 5학년 부모님은 그걸 사고 싶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자, 이건 오지랖이었고요. 자, 보세요. 네, 꼭 참고하겠습니다. 네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예를 들면 봐요. 저 같은 경우에 그냥 인터넷에 볼 때 여러분 이렇게 하시잖아요. 제가 그냥 뉴스를 봤다가 해볼게요. 이렇게 하다가 뭐 연예 기사를 봤어. 아, 연애 말고 네이버 판이 있는데. 아니다. 잠깐만요. 판이 있지 않나? 판? 이게 맨날 핸드폰으로만 보다 보니 이런 거 있죠. 자, 여기서 보세요. 경제 M 아니면 비즈니스 샵. 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이걸 봤어요. 제가 봤을 때 요걸 딱 클릭했어. 만약에 그러면 오씨 막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무슨 내용이지? 이렇게 봤다 쳐봐요. 그런 다음에 저는 다른 습관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하고 이렇게 본 다음에 잘 봐요. 이 많은 것 중에 제가 요걸 클릭했잖아요. 맞죠? 그러면 내가 근데 이 많은 것 중에 왜 이걸 클릭했지? 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많은 것 중에. 만약 이 많은 것 중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걸 클릭했어. 그러면
여기에서 이 이미지 때문인지 아니면은 여기 이쁜 여자가 있어서 클릭을 한 건지, 만약에 내가 이쁜 여자 때문에 클릭했다고 생각되면 결론은 이렇게 될 수 있잖아. 아, 이쁜 여자나 이쁜 남자가 있으면, 잘생기고 뭐 이런 사람이 있으면 클릭하고 싶구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잖아요. 내가 앞으로 뭘 하더라도 첫 이미지를 독서 모임을 모으는데 김일사님 이때까지는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 이렇게 했는데 그냥 이쁜 여자 사진 하나가 더 강력할 수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잖아요. 이쁜 여자가 탁 이렇게 쳐다보는 이미지를 만들면서 연 10억 벌게 된 뭐 아이유가 시작한 첫걸음의 정체 뭐 이래가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좋은 글을 만들고 싶으면 이렇게 네이버 판을 공부해 보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요새는 아까 페북 광고 라이브러리 같은 것도 좀 보고요. 페이스북 같은 것도 좀 보고, 유튜브 썸네일도 너무 좋습니다. 유튜브 보면은 제가 만약 뭐 유튜브라고 해봐요. 유튜브를 본다 이러면은 저기 강사님, 예? 유튜브 썸네일 얘기가 나와서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예. 그러면 유튜브 같은 경우는 그 노출이 썸네일 갖고 노출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그 해시태그나 이런 걸로 노출이 되는 겁니까? 유튜브도 결국은 이제 키워드 제목을 잘 정해야 되고요. 제목하고 본문의 그 내용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 썸네일을 얘가 읽어내지는 않죠. 아직은. 근데 나중에 유튜브가 썸네일 글자를 읽어낸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차세대 기술은. 근데 제가 이제 드리려고 했던 말씀은 뭐 이런 수많은 콘텐츠들 중에서 내가 어떤 걸 클릭했어, 막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클릭했다고 해봐요. 제가 요새 주식에 관심 이런 걸 클릭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걸 다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습관이 저는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앞에 이렇게 자극적인 수익을 쓰면 내가 이거 클릭하는구나. 내가 진짜 관심 있는 주제는 뭐 썸네일이 구려도 클릭을 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다가 내가 딱 클릭한 거는 다시 한번 돌아가 보는 거예요. 그게 내가 컨텐츠를 잘 만들 수 있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지금 사실 컨텐츠 잘 못 만들잖아요. 원래. 잘 만들고 싶잖아요. 그러면 잘 만든 걸 자꾸 따라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지금 메인에 떠 있잖아, 네이버에. 그랬을 때 내가 만약에 나는 이게 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저는 이게 솔직히. 제 눈에는 이게 전 좋은 광고라고 안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 돈은 많이 썼는데 파우치 준다고 이거 나 클릭 안 할 것 같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그런 건 저한테는 그냥 공부할 가치가 없는 거죠. 제가 소비자로서 나를 설득하지 못한 광고니까. 근데 내가 만약에 지나가다가 뭘 하나 클릭했어, 이런 거 아무거나 뭐 레시피를 했는데 전혀 요리도 안 좋아하는 사람이 갑자기 뭐 경제임이라고 해보자. 이랬을 때 요런 거 이미지 이런 거 동그라미 있으면 왠지 뭐 하나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한번 클릭했어. 나갔을 때 생각해 보면 이게 썸네일에 이렇게 동그라미를 하나 하면 되게 좀 더 이렇게 눈여겨 보게 되네?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겁니다.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고요. 이제 마지막 팬덤 마케팅 하는 법. 전효원 사장님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전효원 사장님 계신가요? 혹시? 안 계시죠? 네. 네. 여기 소수라 할지라도 팬덤이라고 하는 건 이제 진짜 충성 고객을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충성 고객을 만들기 전에 충성 고객 만드는 법은 누구나 하고 싶은데 이게 힘들어요, 사실. 근데 충성 고객을 만들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만 알려드릴게요, 저도. 그러니까 내가 고객을 새롭게 정의할 필요가 있어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모든 고객이라고 해서 모두를 다 만족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아까 전에 뭐 우스갯소리를 유경화 사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내가 그냥 뭐 영양학에 특별한 사람을 가졌는데 도시락 사업을 한다고 해볼게요. 만약에 영양 도시락을 판다고 해봅시다. 키 크는 영양 도시락을 만들었어. 그러면 그냥 키 클 것 같은 사람한테 하면은 뭐 맛이 없네. 뭐 예를 들어서 도시락을 팔 때 그런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맛이 있어야 되고 뭐 양이 적절해야 되고 뭐 유기농을 써야 되고 막 예를 들어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근데
맛이라는 걸 포기할 수도 있는 거죠. 내가 만약에 진짜 키 크는 막 이런 거에만 집착해서 만들었다면 완전 영양 중심은 맛을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뭐 그러면 애들이 안 먹으니까 그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 예예요, 예. 내가 정확한 고객을 정의했으면 그 고객에게 맞는 것만 탁 그러면 그 사람에 맞는 팬덤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어딘가에서 강의를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저희 사무실에 우리 집에 스탠드 하나가 14만 원인가 하는 게 있어요. 20만 원짜리 스탠드가 있어. 뭐 서울대생이 만들었다고 했나? 뭐 돼 있는 게 있었어요. 근데 저도 당한 거죠. 구매 당한 거죠. 구매. 그 사람의 판매 전략에. 정말 엄청난 마케터였다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제가 그때 눈이 좀 안 좋았거든요. 갑자기 눈이 노안이 왔어. 노안이. 제가 원래 안경을 안 썼는데 시력이 1.5인데 지금도 막 가까이 있는 게 안 보여요. 처음 노안을 경험하고 이거 큰일 났다 생각하던 중에 이제 스탠드를 사게 됐는데 그 사람이 딱 그 광고 문구에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이쁜 스탠드를 찾으시는 분, 저렴한 스탠드를 찾으시는 분, 이런 분들은 뒤로 가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래 놨더라고요. 그렇지만 눈에 좋은 스탠드를 찾고 싶은 분은 계속 봐주세요. 자, 서울대생들이 모여서 만들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돼 있는 거예요. 제 거 하나 샀는데 그 다음에 제 아들용, 제 방용, 사무실용이 3개를 산 거예요. 제가 스탠드를 60만 원치 산 거예요. 그 자리에서 당한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자기의 고객을 확실하게 줄였죠. 자기가 자기 고객을 정의했잖아요. 아까 전에 독서 모임 하신다는 분도 계셨고 엄마랑 뭐 하는 분도 계셨고 컴퓨터 하시는 분도 계셨고 제가 다 물어보지 못했지만 뭐 결혼 정보 하시는 분도 계셨지만 그 단계에서 더 좁혀보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독서 모임을 한다고 했으면 지금까지 독서 모임을 모았는데 그 앞에 수식어를 더 내가 자신 있게 자 그런 걸 주장하는 책에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돼 있었냐면 고객을 줄이는 일은 용기가 필요하다고 돼 있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무슨 용기가 필요할까요? 내가 고객을 줄이는 건 내 매출이 순간적으로는 준다는 거예요. 빠이빠이 해야 되는 기존 고객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맞죠? 그렇게 내가 내 고객 정의를 이제 굉장히 특화시켜서 해야지만 내가 팬덤 마케팅 아까 이렇게 생각하셨지만 정말 나만의 특별한 고객을 만날 수 있는 그 사업의 첫 시작이 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이 책이 있거든요. 특화된 전문성을 가지고 공략 고객층에게 진정한 가치를 가져다 주는 것에 집중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좁히라는 거예요. 특화를 시켜서. 여러분이 파는 걸 다 특화시켜. 아까 전에 어떤 컴퓨터 파시는 분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시는 분 중에 어떤 분이 있냐면 프로 바둑 기사한테만 파는 분이 있어요. 왜 프로 바둑 이세돌 사건 아시죠? AI가 나와가지고 AI가 성능이 되게 중요한데 그래픽 카드 성능이 되게 좋아야 된대요. 최고급 그래픽 카드를 해야 그 인공지능이 최고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은 어쩌는지 모르겠는데 프로 기사들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컴퓨터를. 그러니까 프로 기사들한테 진짜 최고급 프로그램을 최고급 하드웨어로 컴퓨터를 조립해주고 최고급 소프트웨어까지 설치해주고 너는 그냥 그것만 열어서 두면 된다. 복귀만 하면 된다. 이까지 다 세팅해주고 원스톱으로 해주고 엄청 비싸게 파는 거 막 800만 원 막 이렇게도 판대요. 그 마진을 많이 붙이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힘들어하는 거 다 설명해주고 막힐 때마다 다 대신에 이렇게 비싸게 파는 대신에 조금 느려지거나 이러면 저한테 다시 주세요. 제가 다 해드릴게요. 뭐 이렇게 뭐 새로 밀어드릴게요. 윈도우 새로 깔아드릴게요. 뭐 이런 거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딱 그 시장을 좁히니까 그 사람이 독점을 하는 거예요. 서로 프로 기사들이 계속 자기 기사들 소개해 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한 좋게 100명한테는 팔았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700만 원짜리 100명한테 팔면 7억이잖아요. 7억. 그렇게 시장을 좁힐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시간이 늦어가지고 제가 더 제 기존
저랑 친하신 분들이 하셨던 질문은 제가 답을 못 해드렸는데 그 혹시 질문 한 두세 가지만 받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좋습니다. 혼자서만 떠들었는데 질문이 없으면 제가 강의가 너무 훌륭한 것으로 자화자찬을 다시 한번 하면서 마치고요. 아마 네, 질문 예,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김일이고요. 예. 오늘 제가 질문한 거 이렇게 답을 해주셔서 되게 감사하고요. 어떻게 하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대한 광고에 접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오늘 잠깐 언급해 주신 거 가지고 되게 많이 제가 얻은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그 옆에 잔뜩 이런 책 잔뜩 사다 놓고 이런 걸 한 10권 사다 놓고 보고 있는데 예, 그거 본 거보다 오늘 잠깐 이렇게 찝어서 해주신 게 저한테 너무 많이 도움이 됐고요. 그리고 어떻게 이 키워드를 찾아가고 남의 거를 벤치마킹하는 방법들이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일까라는 측면에서 오늘 네이버 앞에 있는 그런 대문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내 눈에 들어오는 것, 또 저는 무심코 클릭하고 들어갔었는데 그 아까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왜 이거를 클릭했지? 결국은 내 광고를 누군가도 볼 때 나하고 같은 심정을 내가 찾는 고객이 결국 나하고 비슷한 생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큰데 네. 그 생각을 한 번도 못 했던 것 같은데 그거를 이렇게 찍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메인 강의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들 질문을 가지고 이렇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사실 한 가지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네. 아까 블로그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블로그에서 지금 저도 매일 지금 1년 채 안 됐는데 11개월 됐는데 한 900개 포스팅 했거든요. 네네. 매일 한 2개 정도, 2-3개 몇 정도. 개를 포스팅하셨다고요? 900개요. 900개? 11개월 정도 됐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여태까지는 키워드나 이런 거를 생각 안 하고 했거든요. 꾸준히 제가 원하는 장르나 이런 쪽을 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조금 집중을 하면 그런 이 노출이나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9개월 동안에 많은 이웃은 얻지는 못했어요. 한 1,400명 정도 이웃은 얻었는데 뭐 이렇게 막 쫓아다니면서 이런 거 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조언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일단 이제 그 방법론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기에는 사실 좀 시간이 없고 일단은 블로그 마케팅은 뭐냐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블로그 마케팅도 3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키워드를 잘 뽑아야 돼요. 자, 키워드 뽑는 능력이 되게 중요해. 예를 들어서 김일 사장님은 지역이 어디세요? 여기 서울 노원입니다. 노원이면 물론 지금 온라인으로 하시겠지만 노원에서 제가 이제 사장님께서 독서 모임을 더 모으시고 싶으셨어. 그러면 노원 독서 모임 이런 걸 검색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노원구 독서 모임 이런 걸 키워드라고 하죠. 키워드를 쭈루룩 잘 뽑아야 돼요. 첫 번째. 그죠? 그 다음에 그 키워드에 맞는 컨텐츠를 잘 써야 돼. 자, 글 잘 쓰는 법은 진짜로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이 책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바로 구매에 들어갑니다. 아니 진짜 이 책에 5단원의 컨텐츠 쓰는 법을 제가 진짜 자세히 써놨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글을 잘 쓰려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저희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식이야. 막 저희는 이런 독서 모임이 있습니다. 뭐 언제 모이고 이번에 이런 일정이 있고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제가 무슨 대학교를 나왔고 이런 수많은 경험이 있고 이렇게 애들이 많이 컸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노원구 독서 모임 찾아서 혹시 이 글을 클릭하셨나요? 이 정도 검색하실 분이면 독서 모임을 굉장히 강렬하게 찾고 있을 분이라고 생각되세요. 그런데 독서 모임을 왜 찾으시나요? 많은 분들이 독서 모임 오실 때 그냥 고르시곤 하십니다. 하면서 이제 엊그저께 찾아오신 한 분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독서 모임을 참여했는데
막상 저는 책을 읽고 싶어서 갔더니 사교 모임이었습니다. 남녀끼리 막 모이고 미팅하고 땡땡땡리라고 하는 데를 들어갔는데 이거는 제가 기대했던 모임 너무 아니었어요. 뭐 이런 식의 질문을 하셨는데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가는 질문이고 저에게도 참 큰 숙제를 주는 질문이었어요. 예를 들면 글이 이렇게 시작했다고 쳐봅시다. 노원 독서 모임을 쳤는데 그러면 좀 다르잖아요. 내 고민을 다 보는 것 같은 느낌. 이런 내용이 제 책하고 제가 유튜브 강의에 제 유튜브 채널 딱 들어가시면은 그런 식으로 적혀 있거든요. 그런 내용 유튜브 강의가 있어요. 채널 이름이 뭐죠? 채널 이름을 요새 계속 바꾸고 있어가지고요. 지금은 또 지름길 TV라고 되어 있네요. 저도 지금 이렇게 바꿨다가 저렇게 바꿨다가 막 바꾸고 있는 중인데 마케팅 때문에 고민입니다 치면 제 저자 특강이 아마 뜰 거예요, 영상에. 그거 진짜 한번 들어보세요. 그거 아까 생산자적 관점 얘기도 있고 뭐 많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블로그는 키워드를 잘 뽑는다. 그 다음에 그에 맞는 컨텐츠를 잘 쓴다. 두 번째. 세 번째, 아까 그 키워드로 그 컨텐츠를 잘 노출시킨다. 이게 끝이에요. 자, 한번 김일 사장님. 예. 리바이벌 해보시죠. 예, 키워드를 잘 뽑는다. 예, 뽑는다. 키워드에 맞는 콘텐츠를 작성한다. 잘 쓴다. 그렇죠. 잘 쓴다. 자, 네. 키워드에 맞는 컨텐츠를 잘 쓴다는 얘기는 그 키워드를 검색한 사람의 의도에 맞는 글을 쓴다는 거예요. 알겠죠? 광고 글을 쓰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콘텐츠를 잘 노출시킨다. 그렇죠. 그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내 글이 나오게 노출시키는 거예요. 자, 이러면은 여러분들 이제 머리가 아파지죠. 세 개가 다 복잡해져. 키워드는 어떻게 하면 잘 뽑는 거야? 콘텐츠를 어떻게 하면 잘 쓰는 거야? 어떻게 하면 노출을 잘 시키는 거야? 자, 이게 공부예요. 이제 이 질문을 가지고 블로그 마케팅을 검색해 보세요. 글을 쓰고 책을 보고 사람을 만나고 돈을 내고 배우더라도 그렇게 질문을 갖고 배워야 아, 이게 이거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알겠죠? 네, 그래도 이제 공부할 방향을 제가 던져드렸죠? 네. 자, 다음 한 분만 더.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질문이라 좋게. 네, 고영희 사장님. 더 얘기해 줄 게 있다고 했는데 그게 무엇인가요? 더 얘기해 줄게. 뭐 아까 뭐였죠? 판매하는데 참 어렵다고 했잖아. 책과 음원 파트는. 책과 음원 파트는 판매 전략에서 좀 어려운 분야라고 하셨잖아요. 아, 예, 아까 어렵다고 했죠. 예. 근데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고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시간이 많이 죄송한데 까먹어 버렸네요. 어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를 할 수 있는 네. 게 SNS나 블로그 마케팅밖에 없나요? 누군가의 추천이라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책을 어떻게 사세요, 사장님은? 저는 그렇게밖에 안 사거든요. 이것 말고 아니, 책을 사는 그러니까 방식이 있나요? 전문가시니까 마케팅에 이제 고수시니까 그래도 다른 그럼 그렇게 마케팅하는 방법에 네. 어떤 식의 방법을 사용하는지가 핵심이겠네요. 잘 보세요. 사람들이 책을 어떻게 사는지를 분석했잖아요. 이렇게. 예. 자, 제가 마케팅 고수라면 만약에 전문가라면 다른 사람하고 다른 건 이런 걸 봤겠죠. 사람들은 어떻게 책을 사지를 전 분석했죠. 첫 번째. 예. 그 다음에 이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구별하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난 세 번째는 할 수 있겠는 거야. 누군가 추천을 하는 거를 예. 보니까 독서 블로거가 많아. 그러면 섭외 정도는 내가 보낼 수 있겠는데 내가 직접 하기가 작가가 직접 하기가 조금 거시기 하니까 예. 출판사하고 상의를 해서 출판사 보고 좀 해달라고 할 수는 있잖아요. 예. 뭐 그런 식으로는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생각해 본 거는 이런 세 번째 저희 회사도 아까 저희 책방 통행이라고 하는 마케팅 상품이 있거든요. 저 작가들 거. 저희도 50만 원, 뭐 70만 원, 뭐 100만 원 받고 해주는 마케팅 상품이 있어요. 근데 저희도 이걸 하는 거예요. 대신에 저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뽑겠죠. 더 좀 훌륭한 블로거를 섭외하고 그런 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저라면은 지금 당장 사장님은 저는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일하는 스타일 알려드릴게요. 아,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겠네. 근데 좀 많이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하루에 일주일에 아니다. 하루에 섭외해서 컨택률이 되게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10명 보내면 1명 정도 답을 주겠지? 그러면 한
한 100명씩 보내보자. 100명 좀 힘들겠다. 50명씩 보내보자. 이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하면 열흘 동안 하면 500명을 보내니까 뭐 한 30명 정도는 써주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작업을 하는 거죠. 일을 할 때 항상 이렇게 하는 편이에요. 숫자를 네. 정하고 그걸 무조건 OX로 해나가야 일 성취감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아까 어떻게 제가 항상 모든 마케팅 다 똑같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진행한 다음에 최종 성과를 측정해.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아, 내가 쪽지를 잘못 보냈나? 사람을 잘못 뽑았나? 그 조금씩 바꿔가면서 계속 반복하는 거죠. 모든 일은 다 똑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네. 마케팅이든 비즈니스든 뭐 돈 버는 사업이든 뭐든.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다둥 아빠님. 네, 우리 이승민 대표님 정말 오랫동안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제가 1시간만 요청드린 것도 이 재능 기부였기 때문에 더더욱 이렇게 했는데도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도 하나 질문하고 예, 정리하겠습니다. 무엇이든 좀 오래 꾸준히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1인 기업도 배우고 이걸 하면서 제가 네. 또 직장을 다니게 됐잖아요. 네. 복직을 하다 보니까 야,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좀 뭔가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은 기존에 했던 것들이 조금 뭔가 놓쳐가는 것 같고, 예, 그럴 때 이렇게 하면 좀 오래 간다라는 팁이 있다면, 예, 마케팅하고 조금 다른 질문이더라도 그렇죠. 한번 듣고 싶습니다. 꾸준히 하는 힘. 그건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까 1년 동안 글 900개 쓰신 분한테 제가 여쭙고 싶은데요. 네? 저는 근데 뭐 하나, 아마 여기 저를 아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 뭐 하나를 꾸준히 하는 힘이 저는 오히려 약한 편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아주 깊이 몰입을 하는 편이고 한 번에 좀 심하게 이렇게 불태운다고 해야 될까요? 좀 바짝해서 성과를 만드는 편이에요. 성과를. 그러니까 단기 목표를 만들고 좀 게임하듯이 그래야 재밌더라고요. 뭔가 근데 이제 제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인데 하기 싫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막 책을 꾸준히 읽어야 되는데 자꾸만 좀 밀리고 막 게임하고 싶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막 바둑 두고 싶고 놀고 싶은 거예요. 밤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간 안 되겠는데 내 머리가 점점 썩어가는데 막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한 거는 독서 모임을 만들었어요. 저도 그냥 그런 식으로 뭔가 제가 이렇게 이 어쩔 수 없이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거죠. 좀 재미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근데 어지간한 거는 좀 재미를 드리게끔 세팅을 해요. 좀 재미없으면 저는 금방 포기하는 편인데 제가 오히려 여기 계신 분들한테 그거는 많이 배워야 될걸요. 아주 지구력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굉장히 게으르고 나태하고. 근데 이제 좀 제대로 된 거를 좀 집중하는 편이죠. 그래서 제가 원띵을 좋아해요. 그래서 막 10발을 꾸준히 맞추는 거 있잖아요. 막 점수를 매일매일 할 일 10개를 쓰는데 할 일 투두리스트를 엄청나게 쓰지만 그중에서 100점짜리 1000점짜리 있으면 그거부터 먼저 쏘는 편인 거죠. 그러니까 약간 점수는 높게 나오는, 어찌 보면 나쁘게 말하면 얍삽한, 좋게 말하면 효율적인 그런 식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 편인 거죠. 네. 예, 또 이렇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게 정답인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주셔가지고 저도 직장에서 오늘의 원칙이 뭘까,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좀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인사이트를 얻게 해주시고 알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승민 대표님은 되게 중간중간에 위트가 굉장히 넘치십니다. 그래서 정말 끝까지 재밌는 특강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우리 이승민 대표님 재능 기부를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여기 모바일에 함께 내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 아까 전에 김일 교수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내가 이 많은 것 중에서 내가 이걸 왜 선택했을까라는 거, 그럼 나도 이렇게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다짐과 핵심을 한번
블로그에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너무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김순희 선배님 유튜브 지름길 TV 구독했습니다. 예, 저희 함께 유튜브에 사랑하는 구독자가 한 명 늘었군요. 지금 네, 굉장히 네, 소중한 구독자입니다. 표현해야 사랑입니다. 네, 그래서 함께 표현하면서 예, 사랑으로 함께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지막으로 단체 사진 한번 찍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선배님들 예, 카메라 한번 오픈해 주시고요. 함께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하나요? 제가 전체 저희는 하트 이거 어떠실까요? 하트 한번 하겠습니다. 하트. 네. 예. 네.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너무 잘 나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꼭 예, 블로그 간단하게 예, 타이머 5분, 뭐 10분 이렇게 맞춰 놓으시고 발행하시고 주무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이승민 대표님과 함께하는 예, 마케팅 때문에 고민입니다. 이 책 정말 추천드리거든요. 이 책 꼭 예, 주문하셔서 한번 보시고요. 다음번 이 책으로 저자 특강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완료했습니다. 저기 이승민 대표님 나중에 제가 그 연락을 드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연락처가 있나요? 네. 제가 김일 교수님께 연락처 한번 공유 드려도 괜찮다면은 제가 한번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저희도 한번 저도 한번 초대하겠습니다. 뵙겠습니다. 네, 우리 안현숙 대표님. 네. 저도 병원에 있어서 아까 얼굴 못 비쳤습니다. 이승민 대표님. 네. 아까 전에 나중에 이쁜 사진, 뵙겠습니다. 예, 아까 전에 이쁜 사진 보셨죠? 네, 그 주인공이십니다. 제가 알고 있는 안현숙 대표님이 에너지 넘치시는 분들이 이렇게 뒤늦게 나타나시면 됩니까?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좋은 월요일, 또 새롭게 시작하는 월요일. 이중숙 대표님이 이런 이야기 하셨거든요. 월요일은 원래 웃는 날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항상 웃으시면서 행복한 한 주를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북클럽 모든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제가 전체 종료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네.